네, 더 이슈입니다. 먼저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오늘 수급 숨통이 트이면서 아주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효과가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반도체주의 앞날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업황 상황은 좋지가 못하죠. 디램 가격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디램 시장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디램 가격의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좀 단서가 되는데요. 실적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장 마치고 나왔고요. 사실 마이크론보다 조금 더 일찍 실적이 발표가 됐었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반등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온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감산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보면은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석하기 나름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정규장에서는 주가 빠지면서 마감 나왔거든요. 네, 실적 좀 자세하게 내용 보죠. 네. 예, 그 마이크론 그 인베스터에 들어가 보면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뭐 끝나고 나서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다 영문으로 돼 있긴 한데요. 먼저 보시면 2분기, 그러니까 걔네 기준으로 2분기입니다. 12월, 1월, 2월이 카렌다로는 걔네가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2월까지 실적 매출만 보시면 58억 달러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영어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라고 아래 파란색 티커에 표시가 돼 있고요. 네. 전체로 보면 뭐 좋지 않은 흐름들. 그리고 디램 매출만 보면 28%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 텐데 퍼포먼스를 보시면 디램 매출을 보시면 28%가 줄었고 작년보다. 그리고 ASP는 QOQ로 직전 분기 대비로 나왔는데 거기 로우 더블 디짓이니까요. 보면 20% 초반으로 꺾였습니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낸드 매출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감소입니다. 직전 분기로는 18% 감소이고요. 그리고 ASP, 낸드 ASP는 QOQ로 그 미드 20%니까 20% 중반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 부문별로 또 보실 건데요. 대체로 보시면 컴퓨터랑 네트워킹 쪽은 매출이 작년 대비로 35% 줄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쪽, 저장 장치 쪽이 19% 감소, 그다음에 인베디드 솔루션 관련 쪽이 4%입니다. 모바일 쪽만 보시는 것처럼 3% 늘어서 네. 매출이 16억 1천만 달러까지 나왔습니다. 모바일 제외하고는 다 부문별로 봤을 때는 감소가 됐다. 실제로 모바일이 좀 좋았다는 부분이 좀 의아했었습니다. 모바일 쪽이. 네. 그리고 이제 요약본인데요. 요약본을 보시면 뭐 수익성을 보시면 대체로 그로스 마진이든 OP 마진이든 뭐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그로스 마진은 작년에 58%이던 것이 현재 올해 2분기는 50%로 감소가 나온 거죠. 수익성도 좀 악화된 부분도 확인되고요. 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1달러 71센트입니다. 계속 그 컨센이 하향됐기 때문에요. 1.6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이걸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인데 그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컨센서스가. 네. 그래서 이제 1.67까지 떨어져 있던 상황인데 조정순이익 기준으로 1.71 나왔으니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낮아진 눈높이지만 워낙에 낮아져 있었네요. 실적이 예상보다는 뭐 좋았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도 좀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디램 쪽은 올해 연간으로 보면 미세공정 전환 쪽, 그러니까 거기 숫자로 보면 1나노 중반, 1Y 나노미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디램 바로 밑에. 네. 그게 1Y면 14에서 16나노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미세 공정이 많이 될 것 같다. 뭐 잘 1도 웰이니까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 하고 있고 1Z 나노라고 표현된 부분은 역시 10나노 초반대인데요. 12에서 14나노를 1Z 나노미터로 표현합니다. 요거는 네. 스타티드 샘플링 프로덕트니까 이게 샘플이 이제 시제품이 지금
12나노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디램 쪽은 아직 양산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0나노 중반에서 수율이 잘 나오고 있고 이게 미세공정 전환이 올해 하반기 세컨 해프로 가면서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시생산 단계네요. 네, 미세공정 전환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낸드 쪽 얘기를 보면 96단 얘기 나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이쪽이 많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좀 빠르게 일드 램프, 그러니까 실제로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쪽이 주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의 수율 자체가 96단에서도 낸드가 나쁘진 않다는 얘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고부가 쪽 솔루션이 낸드 쪽 매출만 봐서는 3분의 2 정도가 거기서 나올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고가 사양에서의 낸드 기여도를 좀 높게 되겠네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의 성과들을 또 설명해 놨는데요. 먼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랑 3DX 포인트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자사가 실제로 설계를 해서 만든 컨트롤러가 처음으로 대형 PC OEM사에 매출이 발생했다는 부분들 성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6단 3D 낸드 관련해서도 클라이언트 쪽에 SATA SSD가 도입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관련 좀 뒤처진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는 설명들 성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도 주목되지만 3DX 포인트 이게 사실 낸드랑 디램 좋은 면만 합쳐서 만든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 전에는 샘플로 고객들한테 아마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별로 봤을 때 모바일 쪽 매출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낸드의 출하량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모바일 향은 나와 있어서 뭐 스마트폰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전체로는 뭐 이익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바일 낸드가 좋았던 부분들 설명해주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랑 그래픽 쪽은 고밀도, 그러니까 10나노 중반인 1Y 나노미터 이게 DDR3 서버형 모듈 시제품이 고객들한테 지금 출하되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관련해서는 차량 내에 인포테인먼트랑 ADAS 관련해서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QLC 낸드를 사용한 업계 최초의 테라바이트급 마이크로 SD 카드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QLC가 낸드 설계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한 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낸드 출하량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캐파에서도 지금 연구원들 이야기로는 QLC가 너무 잘 나가게 되면 오히려 공급 과잉 이슈가 더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수급에는 좋지 않은 이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QLC 쪽도 개발을 해서 업계 최초로 테라바이트 마이크로 카드까지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성과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무난했던 것 같은데 뭐 모바일 쪽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 들어가 보면 저희가 체크할 만한 포인트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분기가 되겠죠. 마이크론에는 3분기가 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먼저는 결론적으로는 디램 출하가 비트 시프먼트로 나왔는데요. 3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카렌더로 보면 3월, 4월, 5월 정도인데요. 본인들 기준으로는 현행 분기인데 이때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거죠. 말 그대로 회복이니까요. 아주 좋아진다라고 그러니까 비긴 인크리징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전망은 보시면 먼저 3분기 매출 전망은 디램 쪽을 먼저 좀 볼게요. 디램 쪽을 보시면 비트 그로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수요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봅니다. 본인들은 수요 자체를. 근데 이제 전체 공급량은 10% 미드 투 하이 틴스니까요. 중후반으로 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공급량이 수요보다는 조금 더 밴드로 보면 높은 거죠. 한 단계. 그러니까 수요는 뭐 10% 초중반인데 공급은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 더 많은 거고요. 이 아이들링 5% 디램 웨이퍼 스타트로 나왔는데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는 그래서 디램 쪽에서 5% 정도는 좀 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낸드 쪽은 그러니까 유효 설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역시 시장 빗 그로스 보시면 30% 중반 정도 수요 정도로 봅니다. 근데 공급량은
중반인데 30% 후반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빗 그로스만 보면 공급량이 수요보다는 좀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로 보면 낸드의 웨이퍼 스타트니까 투입량 자체도 네. 5% 정도 줄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웨이퍼 투입이 낸드랑 디램에서 5%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가지고 감산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감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 연구원 시각은 이 마이크론 이 발표를 보고 네. 아까 제가 이미그레이션, 미세공정 전환 얘기를 처음에 쭉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세공정 전환으로 인해서 전체로는 캐파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스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빅그로스 자체로 보면 미세공정 전환으로 인해서 수율이 좋아지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 아니겠냐, 5% 정도는 좀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은 웨이퍼를 투입해도 예전보다 더 5%가 잘 나온다라고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5%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 시각이 약간 좀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수율이 올라간다는 네. 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좋았기 때문에 미세공정으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네. 많은 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량을 5% 정도는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냥 러프하게 보는 쪽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투입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감산의 시작이다 시그널로 보는 쪽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은 예. 약간 좀 연구원 따라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3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은 48억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 2억 달러 정도, 48억 달러에서 위아래로 2억 달러 정도는 룸을 주고 있고요. 그로스 마진은 37에서 40% 정도 봅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는 뭐 한 7억 8천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EPS 희석화된 주당 순이익은 85센트에서 위아래로 10센트 더해서 많으면 95센트 3분기 EPS가 네. 작으면 75센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매출은 지금 컨센이 53억 달러니까 현재 마이크론이 3분기 매출 전망 48억 달러면 컨센보다 한 9% 정도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EPS는 현재 컨센이 주당 순이익 희석화된 일회성 비용 제한 1.23달러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30% 하회한 85센트 보고 있고 최악은 75센트까지도 보기 때문에요. 현행 분기 3월, 4월, 5월도 매출과 순이익 자체로는 전망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랑 비교해 봐서도 표를 보시면 2분기, 3분기를 비교해 보실 때 마진 자체가 2분기에는 작년에 58% 그리고 올해 2분기는 50%인데 3분기는 그보다 더 떨어진다. 37에서 40%밖에 안 나올 거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대체로 보면 3분기가 QOQ로 봐도 2분기보다는 좀 더 안 좋다. 매출도 뭐 58억 달러 하던 게 네. 하단으로 보면 48억 달러 쭈그러드는 것이니까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업계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서버 쪽, 특히 고객사 중에 서버 쪽에서의 재고가 소진되게 되는 하반기부터는 디램이 수요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낸드는 계절성도 있고 또 수요 탄력성에 기반해 봤을 때 역시 낸드도 하반기에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서 좋을 걸로 봤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간 최근에 연초부터 나왔던 업계의 뷰하고 약간 유사하게 마이크론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기까지도 좀 많이 상황은 안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 회복에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펙스 내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캐펙스는 2분기에 24억 달러 지출이 돼서 1분기랑 유사하다고 영어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억 달러인데 직전 분기에도 그 정도 했었다는 거고 플랫으로 나와 있고요. 연간으로는 종전의 설비 투자 목표가 보시면 범위로 지정해서 90억에서 95억 달러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으로는 그 하단이었던 9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95억 달러 대비로는 한 5억 달러 정도 줄 거로 본 건데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5, 6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분기랑 2분기에 각각 24억 달러 캐펙스가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네. 50억 달러 써야 된 거고요. 그럼 하반기에는 한 40억 달러 정도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삼성전자처럼 올해 캐펙스 증부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클린룸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기초 설비를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 빗그로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 부분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재고가 현재 2월 말 현재로 44억 달러나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직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 말이 39억 달러 재고였기 때문에 무섭네요. 그때보다 재고는
거의 5억 달러 정도 늘어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재고가 좀 늘어있고요. 일간 기준으로 봐서는 1분기에 107일짜리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2분기 말로는 134일째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재고가 워낙에 많아서 이걸 알고 있는 중간 거래상들이 도매상들이 디램과 낸드 수요 관련해서는 주문을 많이 안 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단가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요. 이 부분이 다 말라야지 실제로 회복도 나올 거고 정확하게. 수요 증분이 확인될 거고 거기에 따른 단가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흐름, 뭐 재고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빅그로스 현황들을 봤을 때에는 캐펙스가 왜 주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지 반영이 돼 있는지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캐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정도로 봐야 될까요? 반도체 주가는 지금 마이크론의 시간의 주가를 보시면 본장 0.6% 하락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에서는 4% 중반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고 나서 시간의 거래도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주지만 내일 본장의 마이크론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일 본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내일 우리나라 반도체랑 하이닉스한테도 영향을 계속 주게 될 겁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경험치가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마이크론의 연초 대비 수익률, YTD 수익률을 보면 26% 정도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성과로 시장 대비로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YTD로 역시나 20.5% 올라 있습니다. 최고치가 사상 최고치가 작년에 나왔던 1464레벨인데요. 거기서 한 4% 중후반 정도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지수만 보면 뉴욕장은 엄청나게 화랑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도체가 아주 좋았었고요, 올해도.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오늘 뭐 거의 5% 급등을 하면서 지수 영향력이 거의 80%입니다. 두 종목이. 오늘 올랐던 코스피 지수의 80%를 이 두 종목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삼성도 연초 대비로 한 14%,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 올랐겠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거의 오늘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러한 쭉 설명드렸던 그런 업황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설명과 분석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 반도체 투톱의 강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고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하이닉스가 6%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세가 더 뻗어나가고 있는데 네. 전략 세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예, 네.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삼성은 매수 포인트로 보면 1, 2, 3, 4, 5점에서 4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5만 3천 원 정도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3.8, 9 정도입니다. 4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매수 섹터에 있고요. 매수 의견이고요. 스펙트럼으로 보면 목표 주가는 8만 3,300원입니다. 중장기 목표가니까요. 관심 이렇게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삼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양사의 공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약간 낙관론자들 이야기대로 좀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아까 제가 이제 그 미세공정 전환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웨이퍼 투입량이 5% 자연 감소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다고 했지만 전체 분위기는 캐펙스 줄인다는 거 포함해서 일정 부분 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분위기 2분기까지도 실적은 최악일 거고 하반기부터 돌아선다는 기대감인데 그럴 개연성들이 어제 팡주식 상승에서도 나왔고요. 구글이나 애플이 신사업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연동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쁘진 않은 기대감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러니까 감산 영향력이 약간은 좀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캐펙스는 시황을 봐가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올해 7월이면 주주 환원책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원래는 3년치로 봐서 FCF 절반 정도인가요? 주겠다고 했고 매 해마다 거의 10조 원대 주주 배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변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1월 달에 실적하고 나서 좀 더 강한 건 내놓지 않겠냐 했었는데 그게 7월로 약간 좀 옛날에 가을에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여름 정도에 좀 앞당겨진 부분은 분명 우호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삼성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담당 대표인 김기남 부회장이 사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좀 띄워놨던 영향권에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다 힘든데 우리가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도 뭐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딱 한 줄로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김기남 부회장이 5G랑 데이터 센터랑 차량용 반도체랑 인공지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 성장 추세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 약간 낙관론을 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낙관한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게 이미 어제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긍정론이고요. 좀 부정적인 부분은 삼성은 이제 폴더블 폰 관련 내용들 수요 증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종합감사를 금감원이 지금 한다고 하반기에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상당량의 주식을 삼성생명은 전자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뭐 수조에서 수십조가 10조가 넘어갈 수도 있는 물량이라서요. 이 부분이 이슈화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중국 A주 편입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수급적으로는 계속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2분기 전망이 영업이익 1조 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매력적인가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1조 원, 1조 원 나와버리면 지금 50조 시총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좀 불편하니까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맞고요. 단계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다만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하반기부터 돌아선다라는 기대감이 좀 워낙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 측면에서는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